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관세 전쟁 우려가 투자 심리를 경직시켜 3대 지수는 동반 급락세로 출발했고 이후 나스닥은 장마판 1% 이상 반등은 했지만 중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잇따라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4% 이상 하락해 272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때는 261달러까지 내려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지난 2월 중국 공장의 출하량이 3688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49%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한 63,238대를 출고한 바가 있어 이번 2월 실적은 전월인 1월에 비해서도 반토막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통상 중국에서의 1월과 2월 자동차 판매는 설이 언제 끼어 있느냐에 따라 매년 변동성이 있어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속해 2월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BYD의 판매량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합해 61만 4,679대로 전년 동기 대비 90%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올해 안에 중국 업체 샤오미가 출시할 전기차는 모델 Y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488달러를 찍은 이후 속절없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주가는 그동안 지지선이었던 300달러가 무너진 이후 단번에 27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300달러가 깨지게 된다면 270달러까지는 매수세가 많지 않아 이렇게 나스닥이 흔들리게 된다면 단번에 주가도 내려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는 내일 270달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단기적 추세의 포인트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는 최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유지하며 자동차 업종 내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줘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향후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올해 연간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이 같은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앞으로 테슬라는 8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의 문제점으로 자동차 판매 둔화가 독보적이라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기보단 회사가 순수 자동차 기업에서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다각화 기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 AI와 로보틱스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향후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방향성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일정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모처럼 1% 이상 상승해 115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땐 3% 가까이 상승해 119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2조 8,488억 달러에 머물러 마이크로소프트의 2위 자리를 내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최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8% 증가한 39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주문하고 있어 이 같은 말은 중국 판매업자들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대만 등에서 엔비디아 서버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러한 사항은 수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도 이어지고 있기에 엔비디아의 마진 가이던스는 실망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세일즈포스의 매출 둔화라 막대한 AI 자본 투자에서 이익을 얻어야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다면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가 이전만큼의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으론 기대는 하진 않지만 여전히 다른 빅테크에 비해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블랙의 플랫폼으로 좀 더 완벽하게 시장을 지배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투리스트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21일 134달러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저렴해 보인다며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 전망치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은 23배에 불과해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204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18,2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장 초반 2% 이상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 1% 이상 상승을 하며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의 3월은 역사적으로 증시에 좋은 달이었지만 지금은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에서 하락을 하며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시장은 이러한 관세가 협상 도구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정말 부과된다는 상황에 증시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경제지표는 대체로 심각한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20까지 내려와 시장은 극도의 공포감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상 1년에 몇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좋은 기회로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는 이날 1% 이상 올라 장중한 때 88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그동안 매출액의 40% 이상이 미국 정부와 관련이 있었고, 미국 정부 매출액 역시 지난 2개분기 연속 40%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정부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한 자릿수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이 급속히 높아져 지난달엔 125달러까지 치솟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 현재는 8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 20% 가까이 오른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S&P 500 지수가 올 들어 수익률이 거의 없다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팔란티어의 장기 성장세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이라 미국 국방부와 관련한 팔란티어의 잠재력은 크기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매출은 20%에서 이제는 30% 성장을 하고 있어 다가오는 1분기 매출이 다시 한번 시장의 컨센서스를 능가하게 된다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아이온큐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해 20달러까지 내려왔고, 올해 1월 54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 현재는 반토막 이상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으며 불기둥을 세웠던 아이온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 열기는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아이온큐의 주가 부진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역시 주당 손실이 날 것이라 예상이 되며,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좀처럼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언급하면서 95,000달러대까지 급등했지만 다시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 하루 만에 폭락세를 거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다시 87,000달러대까지 올라왔고,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는 1차 지지선이었던 88,000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88,000달러라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단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며,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 자산을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좋은 자산을 비축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의 옥타는 4분기 실적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주가는 24% 급등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길랩 역시 4분기 실적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뒤 이날 주가는 1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로 타겟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타겟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2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감소와 부진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 밝히며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가전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 역시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이후 이날 주가는 13% 이상 폭락했고, 캐나다 부품 제조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중립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항공사인 제플루는 미국 경제 활동 둔화에 대한 우려로 6% 이상 하락했고, 운동화 및 스포츠웨어 회사인 온홀딩스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4분기 매출로 이날 주가는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